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4일 일요엄마 정복조 시즌2 예상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15개 경주를 펼쳐졌고 평소 때보다 경주수가 늘다 보니까 정말 좀 부진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일요경마 편성 보면 부진마 편성이 많고 좀 배당이 나와줄 쓸데없이 팔리는 인기마들이 많은 경주들, 능력만은 아닌데 팔려주는 인기마가 존재하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일요 경마는 배당이 나와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조심해서 한번 붙어주시고, 새해 첫 경마 주간인데 열심히 준비를 했죠. 임순진 위원도 연말에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많은 내용을 습득을 해왔고, 우리 최홍찬 형이 지금 감기에 걸려 있는데 그만큼 추운데도 조규장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조를 보면서 감기까지 걸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저 역시 열심히 복귀를 하면서 새해 첫 경마 이길 수 있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만 따라준다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경마는 아니지만 거기 운까지 좀만 가미가 돼준다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있게 최선을 다해서 붙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 경주를 예고해 드립니다. 정보최강 임승진 위원이 1경주 9경주, 복귀 최강 고수가 2경주 7경주, 조교 최강 최홍찬 위원이 4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메인 승부는 임승진 위원이 9경주, 최홍찬 위원이 10경주, 고수가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1경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정보최강 임승진 위원의 승부경주예요. 다음 경주 2경주는 고수가 또 승부처고, 자, 오늘 일요경마는 좀 평소 때보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새해 첫 경마 주간이라 여러분들도 이런 각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경마를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이런 새로운 각오들을 많이 하는 첫 경마 주간인데, 일단 끊을 수 있는 분들은 끊으시고요. 만약에 경마를 정말 끊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왕 하시는 경마는 지면 안 되겠죠. 사이즈 있는 우리 3명만 믿고서 하신다면 남들보다 좀 더 재미있고 좋은 경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이왕 하시는 경마 나오실 거면 좀 빨리 나오세요. 첫 경주부터 임승진 위원의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조교최강 최홍찬 위원님. 자, 이거 이 경주 편성 자체가 부진마죠. 타임 자체가 1300을 25초, 26초에 뛴다라면 진짜 부진마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1200에 초점을 맞추고 출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대동천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뉴월드 그리고 소름하고 같이 병합 훈련하는 자체는 눈에 확 들어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각각 병합을 해주면서 조금 더 근성을 더 보강하지 않았냐 생각한 타임이고, 자, 이번 게이트에서 저는 참 게이트 잘 잡았어요. 앞에 갈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동천왕이 선행만 가준다라면 오히려 직전보다 조금 더 뛰지 않을까 생각해서 훈련 열심히 했고 게이트 조건 좋아졌고 편성 잘 만났고, 그래서 이번 대동천왕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번 대동천왕 저 역시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이 편성에서는 일단 발주도 괜찮고 직정여주 선행 나가려고 초반에 엄청나게 좀 싸우면서 선행은 못 나가고 선두권 2열에서 무리를 했는데, 좀 안쪽으로 좀 기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 게이트 조건 안쪽 게이트 좋고 전개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이번에는 좀 웬만하면 좀 선행도 까고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동천왕 좀 세게 저 역시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저도 최홍찬 위원과 함께 이 마필을 추천드리겠고, 우리 임승진 위원의 준메인 승부경주인데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1경주부터 임승진이가 준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1경주는 저도 사실 부담스럽고 배팅하시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한데
생각의 변화를 조금만 가지십시오. 토요일날 15경주인데 일요일 1경주가 16경주라고 생각하시고 또 일요일 1경주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내용이 있을 때 한번 들이대야죠. 내용이 있을 때 들이대고 걸리면 항구라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후반전 또 뒤에 있는 경주들 중에서 무조건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경주에서 쇼부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 1경주 뭐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임승진이가 강하게 한번 때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10번 마 불꽃 왕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비카 새끼고 혈통적으로도 기대치가 큰 마필이고 생김새도 기가 막힙니다. 이건 무조건 띄워줄 말인데 데뷔전 때는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레이스까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뭐 승부도 없었고요. 서승훈이가 스타트부터 붙들고 타는데 승부도 없는 가운데 3, 4코너에서 완전히 레이스가 꼬여버렸죠. 엉켜버렸죠. 다른 말필들한테 심하게 주행 방해까지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본 사이즈를 보였던 게 10번 불꽃 왕자입니다. 그 불꽃 왕자가 이번 새벽 조교 때 제가 토요일 1경주 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짓말 럭키 시스터 걔랑 아주 강력한 아웃을 통해서 걸음을 있는 대로 찢어놨습니다. 찢어놨고 이번에는 진검 승부예요. 우리 지금 두 전문위원님들이 이번마 대동천왕을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동천왕보다 10번 불꽃왕자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사이즈 면에서도 그렇고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모든 면에서 10번 불꽃왕자가 앞서 있는 마필이니만큼 10번 불꽃왕자를 놓고 1경주 승부 들어가는 거고 포인트는 또 다른 포인트는 2번마 대동천왕은 반주력 내지는 좀 내릴 거예요. 10번 2번 들으면 좀만 드시고 얘들 말고 설명드리지 않은 마필들 가운데 두 마리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임승진이가 1경주부터 시원한 갬블, 아주 강력한 갬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경주 10분 불꽃 왕자 이 마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채찍발이 상당히 좀 잘 받는 마필인데 이 마필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승부에 들어갔는데 자 대동천왕에 들어오면 또 들먹겠다 이 마필이 아닌 10번을 놓고 뭐 짭짤한 놈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첫 경주부터 임승진 위원이 중매인 승부로 잡은 것 같아요. 한번 평소 때보다 서둘러서 나오셔가지고 자 1경주 한번 같이 때려먹고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절이 1100m 국산 5군 경주 이어서 고수가 오늘 준메인 승부로 잡은 경주예요.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갔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조구 최강 최홍찬 위원님. 예, 일단 로열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일단 이마필이 보여준 그 타임 자체를 보면 호기록 작성을 했어요. 주로까지 그 당시 이제 받쳐줬기 때문에 더 좋은 기록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로열스타 자체는 이게 스포 위주의 조교 패턴을 가져간 말은 아니죠. 데뷔전 때부터 그랬어요. 오히려 강약 조절을 해주면서 출전한 말인데 훈련 패턴이 직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보다 중약을 하면서 출전한 로열스타는 선행하는 조건에서는 1100거리 안말 레이스에는 저는 우위를 보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3번 로열스타 이번 경주 선행을 또 까고 나갈 수 있고 지정현주 데뷔전 널널하게 우승을 이끌었던 마필 바로 또 통할 수 있다. 우리 최홍찬 의원이 추천드렸고요. 임승진 의원. 로열스타 참 임승진 뒤통수를 완전히 때려버린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골막이 심해서 데뷔전 뛰고 휴양을 간다. 골막이 그만큼 심하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심한 골막을 갖고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교를 세게 못하고도 선행을 한 바퀴 여유로 돌려버렸다는 건 정말 능력이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방금도 최 의원님이 언급하셨듯 또 조교 강도를 못 올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물론 이번 경주가 순군전이지만 1100m로 일단 100m가 늘어났어요. 이편성도 그냥 무혈 입성을 할지는 저는 한번 또 검증을 좀 거쳐야 되겠다는 판단이고 그에 반해서 7번마 미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전과 조교를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겁을 좀 내는 그런 단점까지 경주가 거듭되면서 순치가 되고 있고 힘까지 제대로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미스월드를 관심마 1순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미스월드
이마필까지 임승진 위원이 추천드렸어요. 자, 이번 이경주 고수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좀 편성은 허접하죠. 예, 지금 맥을 지금 임승진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드려서 거기서 승부로 들어가려는 이유를. 자, 3번 로열스타가 지정경주 데뷔 전에 정말 능력 아주 좋은 말이었죠. 뭐 골맞기에 있어서 훈련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널널하게 아주 우승을 이겨냈는데, 이거는 임승진 위원 얘기대로 그만큼 마필의 능력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끌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1100m를 거리가 늘어났고 데뷔전에서는 주로 자체도 불량주로로 선행마필들이 다들 꽂히는 주로였어요. 좀 보다 골막이 있었지만은 주로의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거리가 1100m 늘어났고 일단 건조주로고, 최근에 또 주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서울 주로가 좀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로열스타를 놓고 승부로 들어갈 거면 이번에 승부를 잡은 거 아니에요. 로열스타를 그렇다고 완전히 제끼지 못하겠어요. 요게 들어오면 본전 정도만 할 것이고, 자, 이번 경주 고수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또 로열스타 말고 또 하나의 또 인기 마필이 있어요. 아마도 이게 대끼리로 형성할 것 같은데, 그 마필을 완전히 좀 걷어낼 거예요. 완전히 걷어내고 승부 들어갈 것이고, 또 전혀 팔리지 않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보병마죠. 그 마필을 노리면서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그 마필에 대한 자신감과 노림수 때문에 이번 경주 이경주는 편성은 좋잖아 하지만 무조건 배당이 나온다 라는 확신이 있고, 그 마필이 안 될 게 없다라는 노림수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를 들어가는 만큼, 이번 경주 이경주 한번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고수와 함께 배당판 보지 마시고 배팅 한번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000m 혼합 4군 경주. 이건 뭐 딱 세 마필 싸움인데 3번, 6번, 9번 세 마필만 눈에 띄는데, 거기서 또 압축이 되면 3번, 6번이 대끼리 형성할 것이고 3번, 6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 혼합 4군 1000m 경주 뭡니까? 3번 비트 레코드를 뭐 동네방네에서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각 마방에서도 14조 말 비트 레코드 피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뭐 주행검사 때 압도적인 능력을 보였고,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까지도 아주 제대로입니다. 뭐 신마승부 좋아하는 뭐 20년 조교사다 보니까요. 3번 비트 레코드는 뭐 인정이고, 한 가지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은 6번 템플타운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3번만 비트 레코드를 피해서 갈까, 아니면은 비트 레코드하고 맞짱을 한번 까볼까 고민을 많이 하더니 결국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흡기를 수술한 전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늘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호흡기를 수술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2등을 하더라도 우리도 1000m에 나가야겠다 해서 3번 비트 레코드하고 맞짱을 뜬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은 뭐 6번 템플타운도 아주 강력한 뭐 승부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홍찬 의원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비트 레코드 자체 뭐 전혀 뭐 훈련 모습 자체도 이상이 없어요. 상당히 좋고요. 템플타운도 역시 좋기 때문에 두 마리 마필의 전력이 저배당으로 형성된 걸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예, 저도 일단 3번은 뭐 갈수록 나오는 거리빨이 기가 막히고, 템플타운하고 9번 프로레이서가 직전에 같이 뛰었는데, 프로레이서가 직전에 좀 이쿠기스가 약간 좀 덜탄 거는 맞아요. 약간 덜탄 거 맞는데, 뭐 탔다고 하더라도 템플타운을 이길 정도의 그건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저배당 뭐 3번, 6번 아니면 3번, 9번 여기서 끝날 건데, 웬만하면 3번, 6번에서 끝나는 경주가 아니야. 선장까지 마필 상태 이런 것 좀 살펴봐야 하겠네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6군 경주. 이번 경주는 조교 최강 최홍찬 의원이 오늘 준비한 준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정보 최강 임승진 의원님 한두 도와주시죠. 10번 환희의 순간을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11일날 과천시장배 나왔을 때는 뭐 비웃었죠. 제가 왜 나왔지? 그냥 뭐 근육수 채우러 나온 거예요. 게이트 채우러 나온 거고. 그 뒤로 11월달에 나와서 개망신 당했습니다. 과천시장배 출신이라고
얼레벌레 인기 모았는데 개망신을 당했고, 직전 경주는 좀 나올만 했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랬던 10번 환희의 순간이 요번에는 부쩍 힘이 차 있습니다. 조교자가 서수문이가 뭐 절절 끌려다닐 정도의 어떤 그 힘이 꽉 찬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과천 시장배에 나갔던 게 그냥 나갔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4경주를 통해서 보여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번 환희의 순간. 이번 경주 저도 이마표를 축으로 봐요. 이게 그동안 뭐 임순진 의원 얘기했듯이 뭐 이렇다 할 걸음 보여주지 못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정경주 뛰는 거 보면은 정말 외곽에서 그냥 외곽이 아니라 최외곽을 무리무리 개무리를 하는데, 와, 채찍을 되면서 직선에서만 밀어보는데 주포까지도 상당히 좋고, 이건 깨지긴 깨졌지만 이건 깨지는 게 아니라 MVP가 얘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 10번 환희의 순간은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노려야지 했는데, 뭐 이번 경주 준비까지도 상당히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고, 10번 환희의 순간 제 역시 이마표를 좀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번 경주가 최홍찬 위원의 승부 경주인데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 경주도 어떻게 보면 아주 센 강자들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기본마들 경주 편성인데, 걸음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거세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여준 걸음은 없는데 그것만 잘라놓고 이제 경주 임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것 중에 거세마 한두가 일단 조계장에서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팁을 아마 드린다면, 오늘 조교 훈련 말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 발주 연습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오늘 날씨가 추워갖고요, 초반부터 무지무지 때리더니 결국은 일찍 끝났어요. 훈련이 일찍 끝났는데 발주대로 가는 말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거의. 그런데 유일하게 발주 분석까지 하면서 또 안장의 변화까지, 훈련자 변화까지 가져가면서 이 경주에 출전한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교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개를 넣고 갑니다. 물론 두 위원님께서 추천해준 환희의 순간도 가져가요. 당연히 가져가는데, 제가 노리는 충만은 조교장에서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건진 마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4경주 준매인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경주 한번 발주 조교까지 했다 이런 팁을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교 이걸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참 머리 좋네. 빼먹었나봐요 얘들이. 발주 조교 표시를 안 해놨네. 아니 미리 지금 미리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는 나올 거예요. 그래요? 일단 현재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발주는 잘 되든가요? 예, 양호하게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잘 됩니까? 예. 확실하게? 예. 방송용이 아니라 실전용으로 말하세요. 그런 멘트 아니죠. 야, 이번 경주 4경주 뭐 발주 끝까지 하면서 말의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나오고 있는 그 마필에 대한 믿음감 하나로 승부로 들어가는 최홍찬 위원의 오늘 준매인 승부처. 자, 4경주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국산 5군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좀 일상권이 뚜렷하게 압축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보자르가 강축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주이고, 후차권도 압축이 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김승진 의원님. 보자르도 좋긴 좋죠. 근데 저는 더 좋게 보는 게 저는 10번마 베스트가입니다. 얘가 6권에서 2등하고 올라왔는데요. 6권에서 2등하고 오는 말을 왜 임승진이가 지금 연타를 때리고 있는 보자르보다 더 좋게 보냐,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뭐 되물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0번 베스트가이는 지난번에 1년 만에 나온 말입니다. 1년간의 긴 휴양을 거치고 그것 때문에 6군에서 이제 갓 올라온 승군마지, 얘가 아마 정상적으로만 뛰었으면은 벌써 한 3군, 기본 3군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잠재력을 갖춘 마필이고, 이제는 뭐 공백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시쳇말로 뭐 일치월장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빠요. 쉬는 동안 꽁밥 많이 먹었고 돈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바쁩니다. 얘네들은 이런 입장에서는 뭐 승부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10번 막 베스트가이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베스트가 이제 5세가 됐어요, 이거. 5세니까는 정말 임승진 위원 얘기대로 이제 뭐 아끼고 자시고 없어요. 5세니까 또 5세. 그죠? 또 아, 5세. 5세니까 5세. 좋네요. 시청에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좀 이게 좀 발주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도 직선에서 걸음이 상당히 좋게 잘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10번 베스트가이 임승진 위원 추천드렸고 최홍찬 위원. 일단 이거 당연히 주로도 확인해봐야겠지만 보자르를 상대방으로 저는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선행 조건이고 외곽 있는 발이 아무래도 이제 선행 자체 조건에서 좀 게이트 조건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보자르가 선행 가는 그 조건이라면 저는 1300까지도 충분히 견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코스고 직전에 13번 게이트 조건이 안 좋았음에도 따라가는 전력에서 근성을 보였다라면 이번 뭐 훈련 자체에 전혀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 이점을 저는 10분 발휘해 준다라면 충분히 입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필로 보겠습니다. 예, 이번 보자로 우리 최홍찬이 추천드렸는데 저도 얘는 대가리로 봐요. 저도 왜냐면은 뭐 선두권에서 그렇게 무리를 엄청나게 했는데 상당히 근성이 아주 있게 잘 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보자를 좀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후척에서는 10번 벨트가 세게 당연히 보셔야 되는 말이고 9번 스타메이커도 들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도 봐줘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또 능력이 있는 말이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는데 12번 SB 러브가 이건 어때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훈련 자체를 보면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기본게 있는 말이거든요. 예. 이것도. 그 훈련 우리 최현님이 가장 하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 훈련 어땠냐고 물으면 뭐 이상 없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이상 없다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나는 하자더라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 별로예요. 내용 별로고요. 딱 이렇게 잘라줘야지. 그러면 이번 경주는 그냥 2번, 9번, 10번 2번, 10번 예. 원대를 한 방 때리고 얘가 9번하고 3번이 문제예요. 9번이 그동안에 조교를 얼레벌레 좀 했잖아요. 탄 것도 얼레벌레 탔어요. 이번에 월요일날 빵 놔주는 게 굉장히 수상하고 3번 광속도 지금 2번 연속 안 가고 있는 말이라서 5군에서 2번 다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있어서 얘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국산 6군 경주. 뭐 이번 경주는 뭐 신마드도 있고 시전을 뛰어본 마필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경주가 그거예요. 인기 많은 존재를 분명히 합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많은 존재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마필들 이런 애들이 다예요. 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배당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체가 임수진. 이번 6경주가 아마 현장까지 가면은 시쳇말로 물건이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여기가 지금 10번마 황룡비상이라는 말이 과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인기를 모을지는 궁금합니다만은 지난번에 느닷없이 선행을 가버렸던 것이 패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마필 이렇게 안 타도 돼요. 굳이 이렇게 안 타도 되고 차분하게 따라가도 되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당시 김정호 조교사가 강력한 선행 승부를 원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게 패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편성이 워낙에 덜덜한 애들밖에 없습니다. 따라가서 어떤 가능성 분명히 높이 보고 있고 또 이번 새벽조교 시에 어떤 그 조교하는 의욕까지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뭐 황룡비상의 입상 가능성 좀 재밌게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 10번 황룡비상 뭐 지정은 좀 무리하게 좀 선행을 나간 것이 패인이었다. 이번에 좀 내용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 될 것도 없죠. 또 이상호 기수 등장. 10번 황룡비상 우리 임승진 위원이 추천드렸고요. 우리 조교체강 최홍찬 형. 저는 7번 주얼리 파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님께서 이제 4조 2마리를 상당히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게 이제 4조 9 2마리 마필 바로 주얼리 파티하고 병합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불꽃왕자하고 럭키 시스터죠. 예. 같이 병합하는 모습에서는 일단
그 한 마리만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 덩달아 좋아 보이는 그 순간적인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훈련을 할 때 보면요, 상위군 하위군 할 때 아니면 같은 군 할 때 모습 보면 같은 군이 싹 좋을 때가 있고 그럼 다 입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상위군 하위군 하면서 하위군의 포커스를 맞추거나 상위군의 포커스를 맞으면서 한 마리만 입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얘까지도 저는 입상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지 않았냐 생각해서 주얼리 파티의 선정, 뭐 데뷔전인데 믿어보겠습니다. 예, 7번 듀얼리 파티. 이번 경주 데뷔전 치료 마필인데 뭐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뭐 외곽 돌리면서 여유 있게 살짝 톡톡 때리면은 반응감도 있고 뭐 이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안 될 것이 없는 마필이죠. 아마 당일날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습니다. 예, 7번 듀얼리 파티 보셔야 되는 말이고 저는 아예 그냥 안 팔리는 말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팔리는 마필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번 지상 정복이라는 마필인데 뭐 데뷔전부터 뭐 꼴찌를 됐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찔리는지 몰라. 쟤는 또 왜 저러나. 근데 윤승신 형이 지금 표정이 쟤는 또 왜 저러지?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런 표정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만큼 다른 애도 얘만큼 얘가 뭐 다른 애랑 견주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직전에 타면서 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김기백이수가 아무 생각 없이 욕심을 안 내고 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검사 타듯이 무게를 뒤로 해놓고 턱턱턱턱 치면서 생각 없이 탔다라는 건데 생각 있게 타면 뭐 솔직히 다른 애들도 센 말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안 될 게 없다고 봐요. 또 게이트 조건 원게이트죠. 또 김기백이수가 또 새해 첫 나이도 한 살 다 먹었는데 뭐 열심히 타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배당으로 보자. 1번 지상 정복까지 고수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상 정복 하니까 완전 정복 생각나네 옛날에. 필승. 완전 정복 알아요? 알죠. 우리 세대인데. 나이가 꽤 먹었네. 그럼요. 이제 30인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군 경주. 편성은 참 조촐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승부에 들어가느냐.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에 들어가는 거죠. 편성은 조촐하게 7마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3번 제드런 7번 황금질주 요 두 마필 빼놓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고 또 그렇게 나머지 마필들은 팔려줄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팔리는 1번, 2번, 4번, 5번, 6번 요 5마필 중에서 역시 또 고수가 잘라버리는 마필이 두 마필. 그게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두 마필을 완전히 잘라놓고 자 고수가 정말 자신있게 이건 한 방이다. 야, 한 방을 한번 쓸어 갈길 건데 이 한 방의 막건이 있어요. 한 방의 막건이. 근데 이 한 방의 막건을 만약에 깨는 마필이 나타난다면 딱 한두밖에 보이질 않아요. 안 갔던 말. 딱 한두. 그 한두만 조심을 하면서 한 방에 힘을 주면서 승부를 들어가면은 정말 빠져나갈 데 없는 제대로 된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근데 고수가 이번 경주 그 한 방을 때리는 그 막건이 배당이 또 짭짤합니다. 짭짤해요. 얘는 도대체 왜 팔릴까? 얘는 그냥 팔리면 잘라야지. 이런 애들이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땡큐죠. 자, 일요일 7경주. 자, 고수가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았는데 정말 한 방에 힘을 실으면서 고수와 함께 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세마필. 그냥 한 방을 강하게 때리면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3군 경주. 야, 축하드립니다. 왜요? 50이에요? 아 시끄러워 무슨 방송에 되고 진짜 야 정말라. 아니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50만 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그냥요 갑자기 보여서 50만 원 당첨? 예, 8경주 혼합 3군 경주 1800m 뭐 입상권은 압축이 되는 경주 같은데 우리 조구최강 최홍찬 형. 일단 훈련 모습을 보면요, 이 경주가 이제 그래도 뭐 마번을 잡는다라면 뭐 1번, 4번, 9번, 10번 요 말이 우선적으로 이제 초이스가 될 걸로 봐요. 그 중에서
에이스 임팩트가 훈련은 상당히 좋습니다. 승군 이후에 물론 꾸준하게 훈련 자체를 했지만 상대도 물론 좀 셌고 근데 이제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누리나래 그리고 캠프 이철하고 각각 따로 이제 병합을 해줬는데 특히나 이제 마무리 훈련할 때 누리나래하고 길게 가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이제 승부 시점이 거의 다시 왔구나. 요걸 이제 훈련장에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임팩트의 선전 다시 한번 입상을 위한 시동을 켤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9번 에이스 임팩트. 저 시마피를 축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11월 8일 뛰었던 후미권 바닥에서 타다가 자 외곽을 돌면서 코너에서 고로시까지 되면서 무리를 했는데 상당히 좀 복귀가 세게 나오죠. 그래서 지정은주도 이마피를 놓고 승부를 봤는데 역시 후미권 바닥에서 또 생각 없이 타다가 직선에서 또 진로도 막히고 대충 탔는데 걸음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이준철 기수가 강하게 또 입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열심히 타주고 있는데 자, 9번 에이스 임팩트 최홍찬 위원이 추천드렸고 저 역시 세게 보는 마필. 임승진 위원님. 9번 에이스 임팩트가 대가리 팔리나요? 이거는 글쎄요. 대가리 팔린다고 대가리까지는 안 못하죠. 팔죠. 예. 대가리 안 팔리면은 땡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대가리다라고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얘가 말이 좀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조교 중에 안쪽으로 기대는 습성이 느닷없이 생겨버리면서 조시가 좀 떨어져 있었다. 그 내용이고 또 탔던 김현선이도 갑작스럽게 데이터로 탔던 거죠. 그때 당시 이리저리 뭐 기승 준철이도 없었고 성렬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성렬이가 조교를 해놓고 부담 중량을 못 맞춰서 김혜선이를 태운 거예요. 50.5가 나와버리면서. 그래서 김혜선이도 그냥 느닷없이 타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뭐 안쪽으로 기대고 제어를 못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이준철이고 또 아까도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혼합 3군이 1300과 1800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돋보이는 뚝심이 있는 말입니다. 9번 에이스 임팩트. 이미 아까 우리 고수위원이 지난 11월 달에 1700 뛸 때 굉장한 추이를 보이더라 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점이 바로 그 포인트가 핵심인데 힘이 있는 말입니다. 1800이고 이 편성은 그러니까 11월 달에 뛰었던 편성하고 본다면은 여기는 그냥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인기순위 1인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덜 팔린다면 2등 3등으로 밀린다면 쌍승식의 대가리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8경주는요 그냥 우리 정부조 3위는 9번 에이스 임팩트에 대한 확고한 충마에 대한 믿음만 드리면서 자 후착은 뭐 현장에서 한번 각자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 방송에서는 9번 에이스 임팩트에 대한 확신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4일 일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1700m 4군 경주입니다. 9마리 경주고요. 이번 구경주가 이제 임승진이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 구경주 포인트가 그럴 것 같아요. 당일날 배당 현장에 가시면은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애들 1번 구덱톤과 7번마 구댕굿 얘네들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동반 입상 막권 1번 구덱톤과 7번 구댕굿의 동반 입상 아마도 깜빡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깜빡이 막권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근처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구댕톤은 1800m를 처음 뛰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7번 구댕굿은 꾸준히 조시바를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위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7번 구댕굿이 이번에 3착 순군에 걸려버렸고 부담준장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승부 타이밍을 저울질할 수 있는 타이밍에 반해서 1번 구덱톤은 지난번에 결의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일 상황이기 때문에 7번보다는 1번이 잘 뛸 수 있는 그림도 분명히 나온다. 물론 이 내용은 이 판단은 제가 현장에서 승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3착 승군에 걸린 7번 구댕굿이 가냐 안 가냐 이 승부 의지는 제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확인해 드리겠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번 7번 맞고는 아예 없습니다. 없고 여기 놓고 때릴 축마는 따로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말을 모르고 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필의 특성, 그러니까 전체 구간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의 특성과 맞물려서 타고 있는 기승기수의 기용까지도 아주 제대로 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1번하고 7번 모조리 이길 수 있는
진검 승부에서도 모조리 이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 대가리 놓고 자, 승부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는 7번 구대인굿이 1번 구대톤을 이겼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얘네들이 몽땅 부러져 버리면서 나와주는 큰 배당까지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결코 1번하고 7번은 동반인 쌍맞고는 없다. 그리고 얘네들을 진검승부, 다 가는 승부여도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말이 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이번 구경주 1호경마 메인 승부처로 해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자, 1호 10경주. 보통 10경주 경주 편성되면은 중장거리가 열려야지 맞아요. 근데 3군 게임에 1200경주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이제 장거리 뛸 그 시점 자체에서 갑자기 단거리가 나와서 조금 박진감이 떨어지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게 빠른 말들이 좀 많아요. 다수 나오기 때문에 이 경주가 오히려 1200인데도 박진감이 있다라고 봐요. 또 그만큼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이 이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마리 출전 두수는 단촐하지만 제가 이 경주 자체에서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인기꼴수 좀 밀린 말이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판단 때문에 노리는 거예요. 일단 마방 승부지 자체도 해볼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요거는 배팅 승부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 자, 훈련은 내 눈으로 봤죠. 내용은 어차피 귀로 듣는 거예요. 경마장에 뭐 한 서너 번 다니면 솔직히 정보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훈련과 정보가 상통한다라면 바로 배팅 승부죠. 자, 1호 10경주 1200거리 메인 승부로, 금일 하이라이트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국산 1군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어요.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자, 마지막 경주 선전세가 보여지는데 우리 조규채강 최홍찬 의원님 한번 추천해 주시죠. 자, 이거 핸디 갖고도 따져야 되고요. 훈련 갖고도 따져야 뛰었던 되는데. 애들이 같이 많이 붙어서. 그렇죠. 일단 훈련 모습을 보면 제가 10월 26일 그때 대상경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 동안이 뭔가 2% 부족하다라는 멘트를 남겼어요. 근데 저 이착을 해버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사이즈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직전에는 금화 챔프가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 천년 동안은 훈련이 제대로 됐습니다. 오히려 55, 뭐 그 전에 이제 그 대상경주 그때는 뭔가 1, 2%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57의 핸디를 받는 2000m 경주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온다. 그래서 저는 천년 동안이 이 경주에서는 충분히 자기 능력 연파를 날려줄 수 있는 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7번 천년 동안 뭐 직전경주 발주도 괜찮았고요. 선의권에서 걸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죠. 뭐 현군에서야 뭐 1군 여기서야 뭐 국산 경마에서야 상당히 좀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해 줄 수 있는 말이고,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승훈이가 타봤던 말이죠. 계속 하기 때문에 뭐 전혀 하자 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말이네요. 최홍찬 의원 추천드렸고, 우리 임승진 의원님. 일단 천년 동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서승훈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를 악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난 10월 26일날 서승훈이가 이것하고 2등을 하면서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뺏긴 거예요? 뺏긴 거라고 표현해야 좀 완곡한 표현이 되나? 예. 우리 이제 시체말로 우리 그냥 잘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시 이제 문세영이가 예기치 않은 기승전결로 인해서 서승훈이한테 기회가 왔죠. 욕심을 낼 이유고, 탔던 문세영 교수도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더라고요. 말이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근성 끝장이더라.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좋다. 말이 정말 좋더라. 처음 타보고 했던 멘트인데 57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7번 천년 동안에 힘을 실어드리고 지금 11번 금화챔프가 부담되는 57인데 저는 또 된다고 봐요. 57까지는 무난하다고 봐요. 57이 넘어가면은 말 자체가 이제 노세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보여지는데 57이라면 순위만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2등 했던 천년 동안 이번에 1등하고 그러나 금화챔프가 2등하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1번 금화챔프 부담 유정은 2kg가 늘어났지만 또 뛴다. 역시 근성도 아주 좋고요. 채집발도 좋고 걸음발도 아주 좋고 저도 12번 금화챔프 또 된다 봐요. 뭐 11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릴 건데 저도 세게 보고 있고 6번 정상비마도 뭐 서승훈이가 천년 동안을 선택을 했지요. 일단은 선택을 했지만 정상비마에 박태종 기수가 탄 만큼 얘도 무시를 못하는 게 진짜 먼저 이 정상비마도 전기는 참 꼬였거든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편안하게 레이스가 풀린 것이 아니라 레이스가 자기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었는데 뭐 충분한 경쟁력 보면서 3차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레이스만 좀 생각처럼 풀려준다면 게이트가 이번에 지점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6번 정상비마도 무시할 막비는 아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주 12경주는 좀 인기마들 안에서 끝날 거예요. 뭐 안쪽에 3번 C톱도 있고 하지만은 뭐 인기마들 팔리는 막필 안에서 끝나는데 자 우리 3위는 일단 11번 금화챔프, 7번 천년 동안, 6번 정상비마 이 3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일요 경마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가족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집중력 있는 예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